네, 여야 모두 어느 하나 지금 부딪히지 않는 사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원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상병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가장 쟁점이 됐던 내용은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필리버스터입니다. 네.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총론적으로 보면 국회 선진화법을 역설적으로 새누리당이 혜택을 받다. 필리버스터보다는 국회의회 방해 금지 조항 때문에 물리력을 동원을 못했죠, 야당이.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새누리당이 선진화법의 어떤 혜택을 본 것이고 제일 아쉬운 부분이 필리버스터입니다. 우리가 변호사님 나와 계시지만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사회는 비정상적 사회 아닙니까? 정치는 결로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진화법의 취지가 물리적 방해를 막자라고 한다면 입은 열었어야 되는 것이죠. 강창희 의장의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 위반이냐 아니냐 보다는 강창희 의장이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서 필리버스터를 좀 허용했어야 됐다.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야당이 충분히 의사진행을 할 수 있고 의사진행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막았다는 것은 법리적 공방 이전에 정치적으로 강창희 의장이 중대한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오히려 선진화법의 취지를 살리는 측면에서 필리버스터가 좀 허용되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병 박사님 어떻게 저는 박상원 박사가 다른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허용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셨을 것 박상원 박사 얘기 맞습니다. 우리 지금 국회법에는 106조 2항에 필리버스터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회 선진화법에서 따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왜 했느냐 하면은 힘으로 밀어붙이지 못하도록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도록 만든 거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은 국회 제재권 3분의 1 이상이면은 해당 안건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된다. 예외적으로 인사 문제는 안 된다 없습니다. 인사 문제도 어떤 문제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관례적으로는 국회의장의 표현대로 인사 문제 하지 않았습니다. 관례적으로는. 그 관례는 국회 선진화법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인사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이거는 국회 선진화법이 맞다라고 얘기하면은 106조 2항에 따라서 무제한 토론 시간을 주는 것이 이 법에 맞는 거죠. 결국 이게 관례가 먼저냐 아니면 국회법이 먼저냐 뭐 이런 차원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뭐가 더 우선일까요? 사실은 이제 이 문제를 선진화법 때문에 직권상정 처음 아닙니까? 직권상정을 함으로써 선진화법의 입법 취지가 상당히 무력화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단순히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전술이 아니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한국 정치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수 정당이 무제한 시간을 갖고 하고 싶은 말을 최대한 할 수 있게끔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의 활성화야말로 폭력 국회를 제어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어떤 정치적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강창희 의장이 조금 서둘렀다. 운영의 묘를 좀 놓쳤다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 거죠. 일부 언론에서는 민주당이 의사국에 확인을 해봤더니 이거는 필리버스터 사안이 뭐 아닌 거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도 요구했다면 나아가서 민주당이 사실은 원내 전략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초반부터 강력히 주장하지는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제 감사원장을 통과시켰는데 그전에는 황교안 장관과 연계했다가 또 문영표 복지부 장관과 연계했다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내 전략의 초점이 좀 헷갈리고 있다. 그다음에 필리버스터는 야당으로서 당연히 이 폭력 저지를 하지 않겠다면 당연히 선택해야 될 첫 번째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이 카드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여러 군데서 보여지고 있다면 민주당의 원내 전략 또한 비판받아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약간 좀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당하는 모습, 쉽게 말해서 당했죠. 당하는 모습을 좀 국민들한테 보여줘서 너무 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전략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요? 어떤 약간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을까요? 민주당이 그런 의도가 있었으면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요. 민주당이 그런 의도가 있었으면은 지금 민주당 저 모양 아닙니다. 그런 전략 없습니다. 민주당. 당한 겁니다. 당했는데 다만 이제 필리버스터가 안 되리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한 것이고 의사국에서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된다고 봤던 것이고 강창희 의장이 순서를 바꿔서 인사 문제를 먼저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비를 못한 거죠. 그런데 이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우리는 이것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면 이것이 화두가 돼가지고 강창희 의장이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거는 이를테면 관례대로 하겠다 또는 안 되겠다 등등 했을 텐데 이미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법정을 따져보니까 강창희 의장이 무리를 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것이 위법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결국 그런 거 보면은
끝난 상황에서 보니까 민주당은 허를 찔렸다, 당했다, 전략 없는 민주당 원내 지도부다라고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예. 사실은 어제 정성호 원내수석 부대표랑 윤상현 수석 계속 이제 만나면서 막판에는 민주당이 오늘만은 좀 넘어가자.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제안이 좀 있었는데 그걸 의총에서 새누리당이 거부하고 또 어떤 소리 들을지 모른다고 그냥 강행을 했다는 걸로 알려진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건 더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만. 자,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직권상정인지 아니면 뭐 자동 부의인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는데 상임위에서 그러니까 인사청문 특위에서 야당이 반대하는데 그냥 가결시켜버리고 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결된 거를 직권상정 또는 뭐 자동 부의로 봐서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에서 땅땅땅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법적 해석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최종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먼저 좀 법률적인 접근을 해보자면 제일 먼저 인사청문회 법 규정부터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문제는 직권상정이 이루어졌는데 인사청문회 법상에는 직권상정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국회법을 절차와 운영에 대해서는 국회법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규정이 이제 인사청문회법 19조에 있는데 그렇다면은 직권상정에 대한 그런 요건을 필리버스터 허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갖춰야만 위법성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문이 들고요. 다만 설령 위법한 표결이라고 하더라도 그 효력 자체를 없앨 수 있다라는 측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 효력의 무효 여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직권상정을 얘기할 때 과거에는 직권상정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서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겁니다. 직권상정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천재지변이라든지 국가위기 상황이라든지 등등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는 직권상정이냐 아니냐 이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인사청문 특위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됐습니다. 합의가 안 됐지만 법률적으로 통과가 된 거예요.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합의 정신은 지키지 못했지만 법률적으로는 인사청문회에서 통과가 됐다고 얘기하면 이 통과된 법원은 안건은 국회 본회의에 넘어갑니다. 상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상정이 되는데 인사청문회에서는 의장이 부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의라고 하는 거는 본회의에 토론을 붙이는 겁니다. 그렇죠. 상정은 안건을 오늘 논의를 하자고 결론을 보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처리를 하자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법에서 부의를 하자는 얘기는 상정 자체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의 내용은 직권상정이라 볼 수가 없는 거죠. 새누리당 주장대로 이거는 바로 인사청문 특위에서 결론을 받기 때문에 본회의로 상정이 된 거죠. 그 얘기 맞는 겁니다. 오히려. 근데 이게 지금 부의냐 상정이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정치가 오래 들어서 계속 정치적으로 무능함을 법리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렇죠. 매부분 변호사 사법부에 이게 뭐 직권상정이 그러냐. 이게 정치 실종을 웅변적으로 대변하는 것이죠. 그렇죠. 제일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저는 이 필리버스터가 좀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 소수파가 다수파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넘어서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황찬현 감사원장을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이 한 20분이 한 4박 5일 동안 계속 연설을 했단 말입니다. 기네스북에 오를 감이겠죠. 그러면 국민들은 야당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질릴 정도로 듣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고 그것이야말로 정치의 어떤 본질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말을 풀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강창희 의장의 정치력이 좀 아쉬움이 있다. 이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 중에 방금 들은 소식이 하나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원전 비리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효성중공업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 서울 마포에 있는 효성그룹 본사에 있는 효성중공업 사무실을 현재 압수수색 중이라고 합니다. 원전 부품 시험 성적 위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효성중공업은 직원 2명이 구속이 된 상태죠. 효성중공업을 상당히 압박하고 있는, 그래서 수사를 좀 더 펼쳐나가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요, 고리 원전 1호기 또 오늘 멈춰서서 지금 올해 전기 걱정해야 될 판인데 원전 비리 좀 제대로 좀 뿌리를 뽑았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중간에 전해드렸고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철수 의원 얘기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죠. 어제 기자회견 내용, 일단 박성명 박사님, 어제 창당 선언을 한 겁니까? 하면은 했다고 하면 언제, 아니면 누구랑 이런 정도가 빠져 있어서 도대체 그 전과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창당 선언은 당을 창당한다고 선언한 것이고 어제는 창당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조금 말이 애매합니까?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창당 선언은
세팅을 해가지고 자,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이러한 목적, 이러한 정강을 가지고 이런 분들과 함께 정당을 창당합니다. 창당 선언이고 이런 창당을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이라든지 낯짝던 거 이게 적시가 안 됐죠. 아무튼 안철수 의원이 이제는 신당 창당은 본격화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새정치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정치 로드맵을 짜고 앞으로 인재들을 등용을 해서 본격적으로 창당 작업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1당, 2당 사이에 안철수 신당의 실체는 가시권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철수 신당이 좀 커질까요? 앞으로? 일단 뭐 여론조사상 보면 뭐 민주당을 더블스코어로 이기고 있습니다. 이기고 있는데 이제 그것은 뭐 총론이고 이제 강론에 들어가면 우리가 작당질 한다죠. 남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당을 만드는 일인데. 당을 만든다는 했었군요. 그렇습니다. 작당의 궁극적 목표는 정권 획득입니다. 그렇죠. 유비가 작당을 했을 때 관우, 장비, 조자룡 같은 장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제갈공명이라는 스승을 모시게 삼고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좀 아킬레스건이 아닌가. 총론적으로는 지지도는 높으나 구체적으로 호남성을 공략할 장수가 있냐. 그 다음에 최장직 교수 파동에서 일어났듯이 삼고 철회했던 지혜로운 스승이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결국 인물란에 봉착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어쨌든 총론적으로 창당을 가지만 지방선거를 통해서 뿌리를 내릴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의 고민이 굉장히 깊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박성현 박사님, 이 질문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옛날에 1인 정당은 아니지만 어떤 누군가의 어떤 인기 있는 제왕적 총재 시절 하면은 이회창 전 총재. 자유선진당 만들었거든요. 대통령 선거 나갈 때는 한 12% 정도, 10% 차지했어요. 근데 막상 자유선진당으로 했더니 6%인가요? 4%인가?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안철수 당 하면은 하겠는데 막상 안철수 당이 떠서 그 사람들까지 과연 그 득표력이 있을까? 그건 좀 달리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안철수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정당이 안철수 정당으로 각인되는 순간 그 정당은 끝나는 겁니다. 새 정치가 아니라 청산해야 할 정당인 거죠. 국민들한테는. 그래서 방금 박상현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안철수 의원이 났을 때 제2, 제3, 제4, 제5 수천의 안철수 의원을 만들어내는 인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안철수 의원이 사당이 아니라 안철수 의원이 모인 그런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당이라고 얘기하면 굳이 안철수 의원이 아니라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면 성공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철수 의원이 사당이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승패의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 얘기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여야가 맞서고 있죠.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12월 말까지 예산안 처리, 그것도 중요하고 법안 처리도 중요합니다만 국민들이 기다려줄 시간도 점점 소진되는 것 같습니다.